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돈을 쓰는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돈을 어느 형태로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돈을 대하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를 쌓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돈의 경영, 와틀스의 부자의 법칙, 부자 습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부자 되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시바타 히로이토, 다케마츠 유우키 공저, 권혜미 옮김, 머니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월급을 받으면서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돈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형태로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돈을 쓰는 것만으로도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을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돈을 소중히 한다는 게 저축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과 모아두는 것은요,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돈은 모아두는 것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돈을 모아두는 행동을 정당한 일, 즉, 미덕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을 모아두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저축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소중히 대하라는 말을 들으며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돈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대하라는 말을 돈을 쓰지 말고 모아두어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소중히 해라 라는 말은요, 결코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소중하게 쓰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용하는 것이 대전제이고 모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그 돈은요, 누군가의 수입이 되고 또 누군가가 돈을 쓴 덕분에 지금 나에게 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돈에 의해서 세상 누군가의 생활이 가능해지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쓴 돈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돈을 모아두는 것은 돈을 쓰지 않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들어온 돈을 일절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에게로 들어가야 하는 돈을 죽은 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미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돈이 곧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루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는요, 교환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벌기와 쓰기입니다. 교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을 쌓고 돈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돈을 쓴 덕분에 그 돈이 되돌아와 나의 수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돈을 쓴 상황과 이유, 다시 말해 돈을 지불한 심리를 알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가도 교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대부분 교환이 아니라 보존, 저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환 능력을 먼저 익힌 후에 보존 능력을 익혀야 합니다. 교환에 속한 벌기와 쓰기를 배운 후에 보존 능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교환과 보존의 순서가 바뀌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벌기보다 쓰기가 그 능력을 높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로 연습을 하면서 교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쓰기의 달인이 벌기의 달인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잘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부르는 사람과 물건이 있습니다. 자원으로서 물건은요, 집과 자동차 등 큰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건도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그 자원들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돈을 사용해 구입한 것이지만 구입한 후에 가지고만 있으면 보물을 썩히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자원으로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사람을 자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직원과 동업자 또는 고객처럼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재만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위험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오랜 친구도 사람 자원이고 힘이 들 때 조언을 해주는 선배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도와주며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사람 자원입니다. 정말 풍족한 부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부자들은 나와 관련된 사람 자원을 적극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전개시킵니다. 또한 돈 자원과 물건 자원만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는 목표를 사람 자원으로 이루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사람에게 돈을 쓰면 그 사람과 사이에 생기는 신뢰 관계로 인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보다 두터워지면요,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줄곧 원했던 것을 손에 넣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람이라는 자원에 돈을 쓰는 일은요,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나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상대방도 기뻐하고 그 기쁨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돈을 쓰는 것이 돈 잘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이라는 자원을 생각할 때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요, 나 이상으로 좋은 사람 자원도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 기술은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겸비하고 있어도 크게 활용할 수 있지만요, 내가 직접 겸비하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식과 경험, 기술은요, 나의 힘으로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자원은요,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를 늘릴 수는 없지만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늘림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가치가 높아지면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자기 투자입니다. 돈을 써서 나라는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높아지면요, 그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늘어나고 그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더욱더 많은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잘 쓰는 기본 방법이고요. 나아가 매우 효율적인 돈 쓰기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부자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모두 물건과 사람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자원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재산은요,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저 오래 유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자산이 됩니다. 세 가지 상자, 소비, 낭비, 투자가 인생을 바꿉니다. 흔히 부자들은 의외로 구두쇠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쓸데없는 곳에는 일절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낭비도 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결과를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돈 쓰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출을 소비, 낭비, 투자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소비, 낭비, 투자라는 이름이 붙은 세 가지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지출을 여기 세 가지 상자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소비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낭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투자는 자원을 늘리기 위한 지출입니다. 이때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그 시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세 가지 상자 속에는요, 소비가 하나, 낭비가 세 개, 투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의 세 가지 상자 속에는요, 소비가 둘, 낭비가 하나, 투자가 7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어느 상자에 넣을지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바뀝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라는 시간을 거치면요, 되돌아오는 돈의 양에는 더욱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소비와 낭비는 돈이 줄어드는 방법이고 투자는 돈이 늘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투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가 바로 자기 투자입니다.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소비와 낭비는 늘리지 않고 늘어난 연봉만큼 투자에 돈을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을 투자 상자에 넣으면 수익이라는 형태로 크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돈에 여유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범한 월급을 받을 때부터 가능한 투자 상자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소비는 그 대부분이 일상적인 지출이지만요,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돈 잘 쓰는 방법을 몸에 익힐 수가 없습니다. 낭비를 없애는 투자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소비는 그 특성상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요, 낭비는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요, 거의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낭비와 세상이 말하는 낭비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사람이 페라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초호화 주택에 살고 있다면 부자만이 할 수 있는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페라리 자동차가 낭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페라리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그 목적이 자랑이 아니라 투자에 있다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에는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단순히 페라리 자동차를 타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서 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 대한 투자 수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로 만들려는 마음가짐과 내가 즐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투자가의 마인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가짐은 돈을 늘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갔더니 공부가 되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투자이니까 낭비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구입한 값비싼 물건이 의외로 일에 도움이 되어서 투자로 이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잘 쓰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보면 중요한 것은 돈을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즉, 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출을 언제까지 얼마나 회수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절대로 낭비로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낭비는 꽤 많이 줄어듭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 무한한 가능성을 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당연합니다. 결국 돈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역시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인해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무보수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란 수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있어야 비로소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투자도 수익을 기대해야 하고 실제로 수익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수익을 고맙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투자한 사람은 그 수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 이유는요, 안심, 공감, 성장, 공헌이라는 감정을 손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써야 생기는 감정이지 돈 자체에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돈에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돈에 감정을 실는다는 것은 돈에 휘둘린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돈에 감정을 싣고 돈에 휘둘리다 보면요, 돈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사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돈과 대등하고 건전하게 마주하라는 것은 돈을 쓰는 상대방과도 대등하고 건전하게 마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얻은 사람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다 보면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틀스의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월레스 D. 와틀스 지음, 최보경 옮김, 창작시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를 창조하는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유함이란 소박한 만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본성은요, 생명의 진보와 발전입니다. 개인은 각자 생명력, 생명의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로움에 공헌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충실토록 해야 합니다. 평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칭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족한 돈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편하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표현하면서 또 영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요, 매우 옳고 정당한 일입니다. 부를 창조하는 첫 번째 특정 법칙이 있는데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신념이 흔들리면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싶으면요, 자기 의지대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사고하려면 겉모습에 상관없이 실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할 천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에 의해 암시된 실제적 사고를 생각하려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겉모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겉모습을 무시하고 실제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행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인데요. 실제가 겉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가난의 겉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요, 자기 마음 속에 그에 해당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부유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부릅니다. 감사의 마음은요, 초월적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없이는 많은 힘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감사의 가치는 더 많은 축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요, 사물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물의 현재 모습에 불만스러운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합니다. 마음이 평범하고 궁핍하고 미천한 것에 집중되어서 그러한 것만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이나 머릿속 이미지가 무형 물질에 전달되는데요. 따라서 평범하고 궁핍하고 미천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박한 것에 마음을 허락하면요. 우리는 천박한 것에 둘러싸여서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한편 최상의 것에 마음을 품으면요. 최상의 것들에만 둘러싸이게 되고 우리는 최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창조적 힘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의 이미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물질이고 생각하는 물질은 언제나 그것이 생각하는 것의 형태를 취합니다. 또한 신념은요, 감사로부터 싹틉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최상의 것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은요, 최상의 것이 되려는 경향이 있고 최상의 형태와 특성만을 취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상의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념은 바로 감사로부터 태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 좋은 사물을 기대하고 그 기대는 신념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인해 축복의 물결이 계속 밀려나와 신념을 증가시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신념을 오래 간직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념 없이는 창조적인 방식에 의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불을 창조하는 신념의 법칙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주려면요,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의 모호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생각하는 물질의 영상을 그려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구경하고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 바람 역시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에 소망을 보낼 때는요, 조리 있는 문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태가 확실치 않은 소원이나 모호한 욕망을 내보내면요, 창조적 힘이 가동되지도 않고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느끼듯이 마음속에 뚜렷한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비전을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대담하게 멋진 삶의 계획을 마음껏 세워야 합니다. 희망했던 환경과 재정 조건을 상상하고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가난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되는 것을 사고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난을 연구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난을 멀리 보내야 합니다. 가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가난의 그림을 마음속에 채우고 있으면요, 부자가 되는 데에 필수적인 정신적 영상을 지키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의지를 사용해 가난을 마음속에서 털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의 영상을 신념과 뚜렷한 목적으로 마음속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일은요,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표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위대함과 봉사와 그리고 고귀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육체적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한 사람은요,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하고 위생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을 누리고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과 영혼의 위대함은요, 생존의 치열함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창조적 사고로 부자가 되는 사람만이 천박한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마음을 부를 향한 정신적 그림에 집중시키고 영상을 흐르게 하는 모든 것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불을 창조하는 특정 방식의 행동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환경이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요. 행동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게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고는 모든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활력을 빼앗기도 하며 원하는 것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가 다가왔을 때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과학적 사용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의 뚜렷한 영상 형성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얻겠다는 단단한 의지, 마지막은 감사하는 마음과 신념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요,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지갑이 항상 돈으로 가득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받는 행위는 부자가 되는 법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그곳에서 사고와 행위가 결합합니다. 사고에 의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옵니다. 상응하는 행위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미래에 의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동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창조적 마인드를 근본 물질에 던지고 나서 가만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행동은 현재의 사업이나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행해져야 합니다. 자신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곳에서 행동하거나 앞으로 있을 곳에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현재 이 자리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 환경이 바뀌게 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오늘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 오면 그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을 통해 환경이 바뀌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환경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발전된 환경으로 자신을 이동시켜 줍니다. 불을 창조하는 효과적인 행동법이 있습니다. 행동은 현재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은요, 성공의 하루 또는 실패의 하루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날은 성공적인 날입니다. 매일 실패가 계속된다면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성공이 계속된다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요, 그 일에 관한 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사소한 행위라도 결과는 뜻밖의 커질 수 있습니다. 가동된 모든 힘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행위 하나에 많은 것이 의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커다란 가능성을 향한 기회의 문이 바로 그 일일지도 모릅니다. 초월적 힘이 세상사와 인간사를 어떻게 만들고 조합하는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의 무시나 실패가 원인이 되어서 원하는 것을 늦게 얻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고 모두 그날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자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조성권 편저 라운제나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모아들이는 것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성공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힘을 우리도 키워야 합니다. 첫째는요,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내는데 유리한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교섭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행동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발상한 것을 실현시키려는 확실한 행동력이 있습니다. 넷째는요, 창의력이 돈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과 무언가를 발상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째는요, 통솔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따르는 사람이나 상대를 통솔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요, 이 5가지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 힘을 키워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요, 또한 근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돈 버는 연구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수없이 반복한다면요, 우리도 반드시 성공한 부자의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돈이 모이는 지갑을 만드는 10계명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에게는요, 돈이 모이는 지갑이 있다고 합니다. 지갑에 한번 돈이 들어오면요, 잘 나가지를 않는데요. 돈 모이는 지갑을 만들고 싶다면요, 오늘부터 지갑을 열 때마다 다음의 10계명을 지켜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2. 자기 수입 이하의 생활을 하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수입 이상의 생활을 하면요,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3. 돈과 물건을 소중히 여겨라. 4. 자신의 건강을 지켜라. 자신의 몸만 건강하다면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5. 항상 절약하라. 6. 일을 취미처럼 즐겨라. 7. 독립심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라. 8.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라. 9. 한우물을 팔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10.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라.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멀리 보고 일해야 얻어지는 이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덕목에는요, 첫째,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함은요,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잃게 합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행운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도 다름없습니다. 물론 일이 주어진다면요,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일이 닥친다면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원만하게 가지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편하게 여길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신뢰하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인맥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와 적이 되거나 그를 불편하게 여긴다면 될성 싶은 일도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항상 친절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낮추거나 혹은 자신을 과대포장한다면요, 그것은 도리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친밀감을 저해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어느 정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써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힘이 바로 운을 부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돈을 애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과 사랑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재산을 불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돈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돈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돈을 모으려는 목표 또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돈과 풍족함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평소 돈이 없었거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했다면요, 이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운동을 배우거나 가까운 헬스장에 등록하여 운동을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생활 패턴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구두쇠라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는데요. 건강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현명한 구두쇠,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집스런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에는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노력입니다. 이것은 고집스러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힘을 아무리 썼어도 끝을 보기 전에 포기한다면요, 인내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고집이 필요한데요. 고집스러운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얼굴은 부자가 가진 얼굴입니다. 즉,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면요, 그 길에 잠깐의 기회를 주어보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요, 그것에서 값진 선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설령 상속 등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이후 재산을 지켜서 부자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루하루가 변화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의 정의와 결심, 또 결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념, 돈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매료되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길이나 방법만 계속 고집한다면요, 가진 돈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돈을 생각하는 정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요, 어떻게 항상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늘 주변의 사물에 관심을 갖고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행하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 정확한 기회를 매의 눈으로 잡아야 합니다. 살면서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란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다 싶으면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기회만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와 시련은요, 동시에 양날의 검처럼 찾아오기 때문에요. 잘못된 기회 포착은요, 순식간에
위험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어떻게 잡아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선 신중함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요. 정확한 기회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는다면요. 매처럼 정확하게 기회를 낚아챌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당장의 손해에 급급할 필요가 없는데요. 고비는 도리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성공의 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행운을 부르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행운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바로 끈기와 근성이라는 부자들의 노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행운은 기회를 포착하고 근성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부자란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만들어낸 위치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지만요. 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수레바퀴와 같아서요. 돌고 돌기 마련입니다. 잠깐 운이 따르지 않고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주저앉는다면요. 행운은 결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운명, 끈기,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은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인데요. 끈기란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말합니다. 근성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사람의 근본이 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성질은요, 교묘하게 결합해서 운명을 개척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끈기와 근성을 기초로 하여 운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적절한 조화는요,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평소에 갖고 있던 노력과 근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면요, 기회는 순식간에 멀어지고 맙니다. 성공을 부르는 이 세 가지의 힘,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웃음이 운명 개척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고는요, 반드시 훌륭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분명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요, 우리를 행운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넓고 멀리 그리고 예리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행운과도 같은 기회는요, 자신이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기회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요, 기회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면요, 이제부터는 예리한 눈을 갖는 것에서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회를 행운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요, 평소 자신이 세상을 보고 배우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부자 탄생의 법칙입니다. 누구에게나 혹독하고 쓴 시절이 있기 때문에 부자로서 또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성공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행운의 여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열쇠는요, 그런 정신적인 인내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다가요, 시련에 부딪히며 좌절을 하고 무너집니다. 자신만이 겪는 힘든 시련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혹독한 시기를 견디지만요, 이 또한 성공을 위한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돌파구만 찾으려 한다면요, 성공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실패를 인내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요, 빛이 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자신감은요, 타인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일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이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데요. 자신이 해본 경험과 노력의 가중치가 그 사람의 자신감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요, 부지런히 벌어서 번 것을 굴려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새어 나가는 돈을 아끼고 현명한 소비 계획 실천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열심히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수입을 창출하여야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쓰는 일보다는 버는 일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고요. 벌어들인 수익은 철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굴려가야 합니다. 굴려갈 때에 특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원칙은요, 안정성입니다. 투자 대상이 우량해야 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이 놓이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했다면 부자 되는 길을 따라 성실하게 걸어가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레벨업 시키고 계속적으로 재화가 모이는 곳, 재화의 흐름 속에 뛰어들어 각고의 인내와 노력을 경주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긍정의 힘으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